2014년 지방의 한 숙박업소. 왜 체크아웃을 안 하시지?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 한 손님. 객실로 연락을 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손님, 체크아웃 시간 지났습니다. 직원이 왔음에도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않는 손님. 그런데 손님? 손님!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지금 시작합니다. 목이 졸린 채 발견된 피해자. 그런데 살인 사건이라기에는 사건 현장이 조금 특이했다고 합니다.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서 사망한 상태로 있었고 일반적인 살인이라면 현장이 지저분해지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반항한 흔적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갖고.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고 와인에 잔이 2개? 안 형사가 방안을 조사 중이던 그때 승아야! 누구시죠? 승아 친구입니다. 피해자 승아의 친구라는 남자. 그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승아 씨가 처음 내려온 게 언제죠?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저께 갑자기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사건 당일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승아는 친구 재민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왔네? 야, 웬일이야. 아, 뭐 좀 그런 게 있어. 와, 근데 이거 정말 네가 운영하는 거야? 아이 그냥 좀. 일단 들어가 쉬고 있어. 일단 내가 약속 잡고 연락할게. 그리고 그날 밤 다른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두 사람. 이게 얼마만이야?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그러게. 잠깐만, 너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웬일이야? 실은 남자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내려온 거야. 사실 승아는 서울에서 130억 원대 빌딩을 소유할 만큼 잘 나가는 사업가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짜잔. 고마워, 오빠. 커플링을 선물 받고 설렜던 것도 잠시. 승아야, 이번에 몰디브 가기로 한 거 아무래도 좀 못 갈 것 같아. 내일 모레 출발인데 못 간다니. 그게 말이 돼? 회사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빠 항상 이런 식인 거 알아? 벌써 이번이 몇 번째냐고. 몰라. 됐고 이번엔 나 혼자서라도 여행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약속을 어긴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나서 무작정 떠나왔다는 겁니다. 야, 니네 오빠 진짜 부자 맞아? 무슨 130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맞다. 너 돈도 빌려줬다며. 돈은 받았어? 야, 우리 오빠가 알아서 어려하니 줄 거거든. 아, 잠깐만. 자, 받아. 잘 봐. 야, 130억 부자 맞나 봐. 오, 승아 성공했어. 한잔해, 성원이. 그녀를 달래주며 별일 없이 끝났다는 술자리. 안 형사는 술자리 이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승아의 방에 있는 복도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추정 시각 피해자 승아의 방에는 2명의 남자가 다녀갔는데요. 한 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친구 재민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승아의 방을 찾은 걸까요? 어젯밤에 김승아 씨 방에 다녀가셨더라고요. 그 승아가 술 한 잔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여기야. 재민은 술에 취한 승아를 객실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한재미, 우리 오랜만인데 한 잔 더 해야지. 아 진짜? 괜찮아? 아, 괜찮아. 나 씻고 있을 테니까 귀찮으니까 네가 따고 들어와. 승아가 돌아가려는 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승아야, 그리고 잠시 후 와인을 가지고 승아를 찾아온 재민. 아직도 씻는 건가? 준비해온 와인을 두고도 안절부절 못하는 재민.
사실 그는 오랫동안 승아를 짝사랑 중이었는데요. 그녀가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려오자 부끄러워 도저히 방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한 번 더 가셨던데 왜 가셨죠? 그 승아가 샤워 끝났을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아가 취했나 보다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2번이나 승아의 방을 다녀간 수상한 재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어 더욱 수상한 의문의 남자. 안 형사는 그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을 살펴보던 바로 그때 구석에 떨어져 있는 반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반지. 안 형사는 반지의 주인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어젯밤에 김승아 씨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이 반지 박영규 씨 거 맞죠? 사실 승아랑 화해를 하러 간 거였습니다. 왔었나? 응? 재민이야? 승아야, 나야. 사과하러 왔어. 됐어. 그냥 가. 내일 일 있다며. 승아야, 오빠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고. 짜증나게 왜 이래? 나 피곤하니까 잘 거야. 그냥 가. 승아야.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승아가 용규와의 대화를 거부했고 그는 매몰찬 그녀의 반응에 그냥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상황. 과연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조사가 끝난 후 확인할 게 있어 다시 재민을 찾아간 안재민 씨. 안 형사. CCTV에 모자 쓴 그 남자분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네? 누군데요? 김승아 씨 남자친구 박영규 씨였습니다. 남자친구요? 잠깐만요. 근데 이름이 다른데요? 네? 잠시만요. 제가 그날 받은 명함이 보시면 이호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호준? 재민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안 형사. 그것은 바로 박용규의 또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결국 상황 파악을 위해 직접 박용규를 만나러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경찰입니다. 혹시 이호준 씨라고 건물주 아시나요? 건물주 할아버지요? 당연히 알죠. 할아버지요? 가족한테는 자기가 강남 재력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카지노를 운영한다라고 속인 거죠. 근데 사실은 사기 전과가 있는 직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박용규란 이름으로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남자를 만났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안 형사가 떨어진 볼펜을 줍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숙인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특이한 모양으로 묶여있는 남자의 신발끈 매듭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모양은 며칠 전 현장에서 발견한 피해자 승아의 한쪽 신발끈 매듭과 일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의심스러운 상황에 승아의 신발을 다시 확인한 안 형사. 역시. 이건 피잖아. 확실한 증거를 위해 신발끈을 검사했고 그 결과 신발끈 양끝에서 나온 DNA와 박용규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박영규 씨. 형사님. 당신을 김승아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과연 그는 왜 결혼을 약속한 그녀를 죽인 걸까요? 오늘도 작업을 한번 해볼까? 사실 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는데요. 3개월 전 채팅을 통해 만난 승아 역시 자신이 재력가인 척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승아야, 오빠가 좀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3천만 원만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어? 그럼 바로 갚을 수 있지.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에 잘 속고 있다고 생각했던 용규.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빠 요즘 너무 이상해. 상견례도 취소하고 미루고.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수상한 용규의 태도가 이어지자 승아의 의심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으니 재민이야? 승아야, 나야. 바로 용규가 승아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나 부자 아니야. 너한테 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 130억짜리 건물도 없고 카지노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라니. 승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야. 제발 믿어줘.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승아야, 기분 풀리면 다시 얘기하자. 올라가서 기다릴게. 얘기는 무슨 얘기? 내가 신고할 테니까 딱 기다려. 승아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용규는 불안함을 느꼈는데요. 이때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승아의 신발끈이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상태였던 그는 신발끈을 이용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기를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남자. 자신의 범행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믿으며 신발에 끈을 다시 끼워놓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신발끈 끝에 그의 흔적이 남고 말았습니다. 발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였습니다.